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영국에서 신생아실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아기 7명을 살해한 인간한테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름은 루시 레트비, 올해 33살이고요. 이 미친 거는 2015년부터 13개월 동안 북부 잉글랜드에 있는 한 병원에 근무하면서 아기들에게 인슐린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공기를 주사하거나 아니면 우유를 계속 먹여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기들 중에는 쌍둥이 형제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세 쌍둥이였는데 그 중에 2명 아기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쌍둥이 둘 다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한 명은 실패해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남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그 수감된 곳에서 최종 선고를 들으려고 법정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미친년은 결국 출석 거부를 하였고, 없는 상태에서 최종 선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아빠 엄마들 자리한 최종 선고에서 재판관은 이년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어떤 후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참회도 없고 이런 인간은 평생 감방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루시는 20대였는데 아직도 경찰은 범행 동기를 알아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도 근무 조금 하고 지나서겠다, 그죠? 당시 일부 의사들이 루시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깨름직하거나 걱정이 있어서 언급을 했는데 위에 매니저들은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의사는 운영진이 조금만 더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였다면, 혹시나 받아들였다면 2016년 2월 정도에는 뭐든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루시는 결국 2016년도 6월에 근무에서 제외되었고 2년 후 2018년 7월에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연쇄살인과 관계없이 병원의 대처에 대한 조사는 따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들 얼굴을 보면 평생 동안 악마처럼 산 인간도 천사로 변할 것 같았는데 어째 이래 신생아실 근무하면서 이따위 짓을 했는지, 내가 봐서는 정신형이 아니라 그냥 사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호주로 돌아와서 빅토리아주의 일부 공립학교가 정원을 넘어서 학생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또 일부 학교는 정원 반도 못 채우고 있고 그렇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정원을 넘어선 학교는 총 56개 학교로서 아무래도 이제 도심 지역 주변 학교들인데, 칼튼 파크빌, 크랩튼 힐 경우는 정원의 110% 학생들이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학교 이름 몇 개 나와서 보면 파크빌에 있는 유니버시티 하이스쿨, 그리고 알토나 콜리지, 그리고 드로마나 세컨더리, 베르위게 이제 노살 하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래되는 동네에 있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 학군을 벗어나도 학생들을 받는 학교, 이런 학교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반대로 14군데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정원의 10%도 못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골 지역에 있는 학교일 텐데 시골 아닌 도심에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포트 멜번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개교하여 가지고 작년에 7학년만 입학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학교 정원의 10%못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학생 숫자가 워낙 작아서 전교생 10명 미만 학교도 총 20개가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정원 자체도 되게 작겠다, 그죠? 관련해서 교육 전문가들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교가 모자란다, 인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전에 뉴스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숫자가 워낙에 모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선생님뿐 아니라 교직원 숫자도 모자라고 해서 은퇴한 분들 다시 선생님으로 데리고 오고 캐주얼로 고용하고 이래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거 학교 늘려봐야 뭔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처럼 한 반에 60명 70명, 우리 반도 한 50명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돼야 되나? 뉴사우스 웨일즈주 페어 트레이딩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소비자 고발 내지는 불만 접수가 가장 많았던 가전제품 제조사는 416건을 기록한 삼성이었다고 합니다. 고발 내용은 품질에 대한 불만, 그리고 환불이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워런티 이용도 어렵다는 거, 이런 것들이 주요 이유였다고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페어트레이딩은 한 달 기준 10건 이상 고발이 접수되면 그 업체를 공개하는데, 여기에 자랑스럽게도 삼성이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과지나 필터 이런 거, 물을 이제 정수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트루워터라는 곳이 321건 기록해가지고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경우가 좀 심해서 페어트레이딩이 경계로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근처도 가지 마라 이랬다는 거죠. 여기는 물건 주문해도 돈만 쓱싹 먹고 배달도 안 해주고 광고도 모조리 허위 광고라고 합니다. 2023년에 아직도 이런 데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 공개 경고나 하고 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잡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튼 삼성은 워낙에 많이 팔아제끼니까 불만도 많이 쌓이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모르긴 몰라도 삼성이든 LG든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하듯이 호주에서 AS 그렇게 제공한다 그러면 아마 호주에서 해외여행으로 인기 있는 곳은 단연 인도네시아일 것이고, 좀 더 올라가서 일본도 꽤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도 꽤 인기 있는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10개월 동안 9만 명이 넘는 호주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서 2019년 같은 기간 7만 5천 명에 비해 방문자 숫자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에 100만 명 방문이 넘어가는 인도네시아나 28만 명 기록한 일본에 비해서는 진짜 보잘것없는 숫자이긴 한데, 자료를 내어놓은 호주여행 산업협회 Australian Travel Industry Association, 여기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분석하는 거는 최근 음악 산업과 스트리밍 방송 이런 데서 촉발된 문화 현상에 의해 한국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최근 늘어난 호주에서 한국으로의 비행기 직항편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친구나 친지를 방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35세 이하로 놓고 보면 한국 음악을 경험하러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악으로 시작해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통해서 한국의 역사, 음식, 문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몸소 이렇게 경험을 해보려는 움직임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매개체로 방문을 이끌어내는 것에 성공을 하고 있고, 또한 또 이미 방문하였던 사람들이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인들의 친절함을 주변인에게 알려주어서 지인들이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작 저는 한국에 전혀 가고 싶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